박준호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50년 넘게 지켜온 습관대로 깨어났다. 옆에서 잠든 아내 김영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한 지 45년,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키스를 나눈 적이 없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계속 떠올랐다. 의사는 그에게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췌장암 말기, 그 무서운 진단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아내와의 첫 키스였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영숙의 목소리에 준호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곱게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마실래?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준호는 아내에게 병원 검사 결과를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영숙의 제안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의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벤치에 앉아있던 준호는 문득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영숙아. 네. 우리 한 번도 제대로 키스한 적 없지.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두 손이 맞닿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 표현 같은 건 서툴고. 그래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그래, 잘 살아왔지. 하지만 준호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길어야 6개월. 그것이 그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을 글로 풀어냈다. 새벽이 되어서야 편지를 마친 그는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겼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평소보다 자주 자신을 바라보고 말없이 손을 잡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녀는 무언가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여보, 오늘 저녁에 외식하지 않을래요? 준호의 제안에 영숙은 놀랐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외식을 제안한 것이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처음 맞선 봤던 그 레스토랑, 아직 있을까? 글쎄요, 한번 가봐요. 저녁. 두 사람은 45년 전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을 찾았다. 다행히 그곳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인테리어는 거의 그대로였다. 여기 이 자리였지? 준호가 창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이 너무 긴장해서 물컵을 엎었잖아요. 두 사람은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계속 아내를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다. 영수가. 네? 사랑해. 영숙은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고백이었다. 갑자기 왜? 그냥 하고 싶어서. 늦었지만. 준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행복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더 고마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영숙아, 우리 키스해볼까?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10대 소녀처럼 빨갛게 물들었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도 한 번쯤은. 준호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지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아, 누구야 이 시간에? 준호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내일 다시 오래. 영숙은 남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왜요? 무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야. 그냥 추가 검사가 필요하대. 준호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영숙은 그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이 잠든 후 그의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병원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읽었다. 췌장암 사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는 이미 영숙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당신도 병원 가야 하잖아요. 같이 가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가요. 영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준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의사의 말을 들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왜 혼자 감당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영숙은 남편을 꼭 안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병원 로비에서 두 노부부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항암 치료는 하지 않을 거야. 준호의 말에 영숙은 놀랐다. 왜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영숙은 남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우리 여행이라도 가요? 여행? 내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준호는 아내의 제안에 미소를 지었다. 좋아.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요? 항상 가고 싶어 했잖아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준호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에 긴장했지만 영숙이 손을 꼭 잡아주자 마음이 놓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 펜션에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아름다웠다. 와, 정말 멋있네.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저녁,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영수가. 네. 고마워.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석양빛에 물든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제야 말하는데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거짓말. 정말이야. 맞선 자리에서 물컵을 엎은 것도 너무 긴장해서였어. 영숙은 웃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요. 나도 그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72년 만의 첫 키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애틋한 키스였다. 사랑해, 영수가. 나도 사랑해요, 준호 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는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펜션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 왜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는 밤이니까? 영숙은 수줍게 웃었다. 45년의 결혼 생활. 하지만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서로를 안았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고 하얗게 샌 머리가 서로 엉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비록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순간만큼은 영원했다. 일어났어요? 영숙이 눈을 뜨며 물었다. 응, 잘 잤어? 네, 정말 행복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연애하는 꿈이었어요. 준호는 아내를 꼭 안았다. 꿈이 아니야. 우리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꿈같이 지나갔다.
두 사람은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울로 돌아온 후 준호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 영숙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선물 같았다. 여보, 오늘은 뭘 하고 싶어요? 영숙이 매일 아침 묻는 질문이었다. 그냥 당신 얼굴 보고 있고 싶어. 에이, 맨날 보는 얼굴이 뭐가 좋다고. 맨날 봐도 좋아. 더 많이 보고 싶어.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예전보다 많이 마르고 차가워졌다. 어느 날, 준호는 영숙에게 부탁했다.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어. 결혼식이요? 응, 제대로 된 결혼식. 웨딩드레스도 입고. 영숙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하죠. 두 사람은 작은 예식장을 빌려 결혼식을 준비했다.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결혼식 날, 영숙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신부를 기다렸다. 음악이 흐르고 영숙이 입장했다. 주름진 얼굴에 하얀 드레스가 어색할 법도 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냐고 다들 말릴 줄 알았는데 준호가 영숙에게 속삭였다. 우리 나이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다. 준호가 직접 쓴 서약서를 읽었다. 영숙, 당신과 함께한 45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비록 서툴고 표현하지 못했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했다. 준호 씨,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키스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혼식 후 준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영숙은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다.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준호가 힘겹게 말했다. 무슨 약속이요? 오래오래 함께하자고 했는데. 충분해요. 우리 충분히 사랑했어요. 영숙은 남편의 마른 손을 잡고 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영숙에게 말했다. 서재 서랍에 편지가 있어. 내가 떠나면 읽어봐.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호는 영숙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영숙은 남편의 서재로 갔다. 서랍 안에는 정말로 편지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을 처음 만난 나를 아직도 기억해.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날부터 난 당신만 바라보며 살았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 말도 별로 없고 표현도 서툴렀던 나와 사는 게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늘 내 곁에서 웃어주었지. 72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거야.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예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어. 하지만 알아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숨 쉬는 매 순간 당신을 사랑했어. 우리의 첫 키스를 기억해? 제주도 해변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한 그 키스. 72년 만의 첫 키스였지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영수가, 너무 슬퍼하지 마. 난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비록 마지막 1년이었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아마 하늘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기다릴게.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때는 처음부터 제대로 사랑하자. 매일 키스하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해, 영수가. 영원히 사랑해. 당신의 남편 준호가.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곧 만나요. 그로부터 5년 후, 영숙도 남편 곁으로 갔다. 그녀의 손에는 준호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두 사람의 합장묘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72년 만에 첫 키스를 한 부부. 여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잠들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해졌다.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 나이가 들어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로. 어느 봄날, 손녀 하나가 할머니의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할머니들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 해 여름, 손녀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 그리고 결혼식 날, 그녀는 조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맹세했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게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 키스하면서요. 하늘에서 두 사람이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 손녀도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는 72살에 첫 키스를 하셨단다. 아, 정말요? 왜 그렇게 늦게요? 그 시대에는 그랬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대.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그 어떤 부부보다 뜨겁게 사랑하셨거든. 우와, 멋있어요. 그래, 정말 멋있는 분들이셨어.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시죠? 당신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다. 마치 두 사람이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조부모님이 나타났다. 두 분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잘 지내니? 우리 손녀. 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꿈에서 깬 할머니는 옆에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남편이었다. 여보, 사랑해요. 그녀는 작게 속삭이고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조부모님처럼 매일 사랑을 표현하며 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또 다른 계절이 지나갔다.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가족의 전설이 되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꼭 나오는 이야기였다. 아빠, 정말 증조할아버지가 72살에 첫 키스를 하셨어요? 막내 증손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래, 정말이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게 중요한 거란다. 저도 커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분명 멋진 사랑을 하게 될 거야. 가족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다. 그 해 겨울, 가족들은 두 사람의 묘소를 찾았다. 눈이 소복이 쌓인 묘소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도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눈꽃이 흩날렸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마치 두 사람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막내 증손자가 말했다. 엄마,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야. 그럼 거기서도 키스하고 계시겠네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순수한 아이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래, 아마 매일매일 키스하고 계실 거야.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두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흘렀다. 세상은 변했지만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두 사람의 묘소를 찾았다.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여보, 우리도 이분들처럼 살고 싶어. 응, 나도 그래. 나이가 들어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자.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약속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 키스하며 살겠다고. 그들이 떠난 후 묘지기가 혼잣말을 했다. 참 신기해. 이 묘소엔 유독 연인들이 많이 찾아와. 그는 비석을 깨끗이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마 두 분의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어서겠지.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석양빛이 묘소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근처의 꽃잎들이 묘소 위로 흩날렸다. 마치 두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준호와 영숙의 증손자들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증조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할아버지, 오늘도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손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어. 굿.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가족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침이 되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준호와 영숙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막내가 사진을 향해 인사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 덕분이에요.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족이 있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가장 나이 많은 손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야.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증조할아버지는 증조할머니에게 말씀하셨대.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라고. 그래서 증조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사랑해요라고 하셨대.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리고 두 분은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셨어. 72살에 시작한 그들의 키스는 그렇게 끝이 났지. 아니야. 막내가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은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두 사람의 묘소를 찾았다. 눈 덮인 묘소는 평화로워 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가족들은 묘소 앞에 꽃을 놓고 캐럴을 불렀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겨울 하늘에 울려 퍼졌다. 노래가 끝나고 갑자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눈 덮인 묘소가 반짝반짝 빛났다. 와,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우리한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다. 어른들도 그 순간만큼은 아이처럼 믿고 싶었다. 두 사람이 정말로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손녀가 말했다. 엄마. 저 커서 결혼하면 증조할머니처럼 살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비록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만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엄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준호와 영숙이 보여준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봄이 왔다. 묘소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났다. 특히 두 사람의 묘소 주변에는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다. 신기하네요. 다른 곳보다 여기 꽃이 더 예뻐요. 묘지기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말했다.
이 두 분의 사랑이 땅에도 전해진 것 같아요. 매년 봄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거든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꽃들을 구경했다. 그리고 비석의 글고를 읽었다. 72년 만에 첫 키스를 한 부부. 여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잠들다. 와,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돌아갔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그 해 여름. 한 방송국에서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가족들은 고민 끝에 승낙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촬영팀은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두 사람이 남긴 물건들을 촬영했다. 특히 준호가 영숙에게 쓴 편지는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저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요?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묘소를 찾아왔다. 우리도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왔어요. 이제부터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려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영감.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포옹했다. 늦었지만 시작하는 그들의 사랑도 아름다웠다. 가을이 되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 준호와 영숙의 손녀가 결혼했다. 결혼식장에는 두 사람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결혼해요. 두 분처럼 아름답게 살게요. 신부는 사진을 향해 인사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특별한 서약을 했다. 우리는 준호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처럼 살겠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 키스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아끼겠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피로연에서 가족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었다. 이제는 전설이 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로맨틱하셨어. 증조 할머니도 대단하셨지. 그 나이에 첫 키스라니.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 나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가고 결혼식은 끝이 났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되었다. 준호와 영숙이 시작한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기뻐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책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니? 제목은 뭐로 할까요? 편집자가 물었다. 72세의 첫 키스는 어때요? 좋네요. 부제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하면 어떨까요?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북 콘서트가 열렸다. 가족들이 나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고. 증조 할머니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하셨죠. 청중들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저는 아직 사랑을 못 만났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가족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증조 할아버지는 72살에 첫 키스를 하셨어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희망과 용기를 얻은 표정이었다. 북 콘서트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가족들은 묘소에 모여 새해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다. 올해도 두 분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장학재단도 만들고 노인복지관의 도서관도 만들 거예요. 가족들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래, 두 분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 같은 겨울바람이었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 해봄, 준호와 영숙 사랑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다. 첫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소감을 말했다. 준호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두 분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족들은 뿌듯해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일로 이어지고 있으니? 여름이 되자 노인복지관의 영숙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준호가 영숙에게 쓴 편지들을 전시한 특별 전시관도 마련되었다. 와, 정말 아름다운 편지네요. 이 나이에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노인들은 전시된 편지를 읽으며 감탄했다. 그리고 자신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도서관 개관식에서 관장이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준호님과 영숙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요. 많은 노인들이 도서관을 찾았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사랑을 이야기했다. 가을, 한 영화감독이 찾아왔다.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니까요. 가족들은 신중히 고민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걱정 마세요. 최대한 사실에 충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감독의 진심이 느껴져 가족들은 동의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되었다. 배우들은 준호와 영숙의 삶을 깊이 연구했다.
특히 첫 키스 장면을 촬영할 때는 모든 스태프가 숙연해졌다. 컷. 정말 아름다웠어요. 감독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영화가 개봉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봤다. 정말 이런 사랑이 있었다니? 나도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해야겠어. 영화는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시사회에서 한 관객이 말했다. 이 영화를 보고 어머니께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또 다른 관객은 이렇게 말했다. 별거 중이던 아내와 화해했습니다. 준호 씨와 영숙 씨를 보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여러 나라에서 상영되었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겨울, 준호와 영숙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가족들은 묘소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두 분의 사랑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촛불을 끄는 순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축복처럼.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하해 주시나 봐요. 아이들이 신나게 눈을 맞으며 뛰어다녔다. 어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을 추억했다. 정말 특별한 분들이셨어. 그러게.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하셨으니까? 새해가 또 밝았다. 준호와 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한 대학에서 준호와 영숙 사랑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학생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교수가 강의했다. 준호 씨와 영숙 씨는 72살에 첫 키스를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각자의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준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봄이 왔다. 묘소 주변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꽃이 피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많은 꽃이 피었다. 매년 꽃이 더 많이 피는 것 같아요. 묘지기가 감탄하며 말했다. 사랑이 땅에 스며들어서 그런가 봐요? 지나가던 사람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꽃이 핀 묘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SNS에 올리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다. 샵7 이세희 첫 키스 샵사인 영원한 사랑 샵사인 준호와 영숙. 해시태그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 세계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편지가 왔다. 준호와 영숙의 가족들에게. 저는 파리에 사는 80세 할머니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평생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감동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었다. 여름, 유엔에서 세계 사랑의 날을 제정했다. 준호와 영숙이 첫 키스를 한 날을 기념하여 만든 날이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인종도 없습니다. 준호와 영숙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선언했다. 전 세계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수많은 커플들이 모여 동시에 키스를 했다. 나이든 부부부터 젊은 연인까지 모두가 사랑을 표현했다. 준호 할아버지, 영숙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당신들 덕분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사회자가 하늘을 향해 외쳤다. 그 순간,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와! 두 분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는 한동안 하늘에 걸려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가을, 준호와 영숙 기념관이 개관했다. 두 사람의 일생과 사랑을 전시한 공간이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정치인, 연예인,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이곳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관장이 개관사를 했다. 기념관에는 두 사람의 사진, 편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준호가 영숙에게 쓴 마지막 편지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방문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념관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가 되었다. 많은 커플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맹세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72세의 첫 키스 재연 행사였다. 나이든 부부들이 참가했다. 그들은 준호와 영숙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키스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해봅니다.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영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두 사람이 키스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로 준호와 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랑 수업이 진행되었다. 아이들에게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왜 그렇게 늦게 키스했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그 시대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용기를 냈다는 거야. 선생님이 대답했다. 그럼 저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바로 말할래요.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 봄. 대학생들이 묘소를 찾았다. 그들은 준호와 영숙 사랑봉사단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두 분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어요.
학생들은 묘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꽃을 놓았다. 많은 어르신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세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학생들은 그것을 두 사람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여름, 국제영화제에서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하늘에 계신 준호님과 영숙님께 바칩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독이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전 세계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가 되었다. 가을, 한 출판사에서 준호와 영숙의 사랑 편지집을 출간했다. 준호가 영숙에게 쓴 편지들을 모은 책이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준호의 진심 어린 편지를 읽으며 감동했다. 한 독자가 서평을 남겼다. 이 책을 읽고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님, 영숙님. 편지의 힘은 대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한 젊은 커플이 묘소를 찾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내년에 결혼해요.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 그들은 묘소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우리도 72살에 첫 키스를 하는 것처럼 항상 설레는 사랑을 하자. 응, 매일이 첫날처럼. 두 사람은 키스했다. 눈 내리는 묘소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시간은 계속 흘렀다.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였다. 매년 세계 사랑의 날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했다. 준호와 영숙의 이름으로. 어느 해 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수상연설에서 말했다.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입니다. 72년을 기다린 첫 키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영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청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와 영숙의 이름은 이제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 다른 봄이 왔다. 묘소 주변의 꽃들은 더욱 아름답게 피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았다. 한 할머니가 증손자의 손을 잡고 왔다. 여기가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계신 곳이란다. 우와, 꽃이 정말 예뻐요. 그래, 두 분의 사랑이 꽃이 되어 피어난 거야. 아이는 신기한 듯 꽃들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도 커서 이렇게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여름, 한 다큐멘터리 팀이 준호와 영숙, 그 후 30년을 제작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다. 제작진은 전 세계를 돌며 준호와 영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파리의 한 노부부는 말했다. 우리는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키스하기로 약속했어요. 벌써 10년째 지키고 있죠. 뉴욕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의 편지를 읽고 용기를 내셨대요.
도쿄의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혼 위기에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지금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주었다. 가을, 유네스코에서 준호가 영숙에게 쓴 편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 편지들은 인류의 보편적 정서인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기록입니다. 유네스코 관계자가 발표했다. 편지들은 특별히 제작된 전시관에 보관되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편지를 보러 왔다. 한 방문객이 말했다. 디지털 시대의 손편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준호 씨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가 오페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세계적인 작곡가가 작곡을 맡았고 유명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오페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숭고함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작곡가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페라 72세의 첫 키스는 밀라노라 스칼라에서 초연되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특히 두 사람이 첫 키스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렸다. 어모레이 이터노, 영원한 사랑. 테너가 부르는 아리아에 모두가 감동했다. 오페라는 전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었다. 준호와 영숙의 사랑은 이제 예술이 되었다. 새해가 밝았다. 준호와 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기념관에서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다. 사랑, 30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에는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전시되었다. 사진, 편지, 영상,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낸 감사 편지들. 개막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했다. 준호님과 영숙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유산은 영원히 계승될 것입니다. 전시회를 찾은 한 젊은이가 방명록에 썼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왔다. 올해도 묘소 주변에는 꽃이 만발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묘소 옆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란 나무였다. 신기하네요. 이 나무가 언제 자랐죠? 묘지기가 놀라며 말했다. 아마 두 분의 사랑이 나무가 되어 자라는 거겠죠. 방문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무는 빠르게 자랐다. 그리고 첫 번째 꽃을 피웠다. 놀랍게도 꽃 모양이 하트를 닮았다.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나무를 보러 왔다. 정말 신기해요. 마치 두 분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무 아래서 사랑을 맹세했다. 나무는 새로운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여름, 한 국제평화단체에서 준호와 영숙에게 평화대사상을 추서했다. 사랑은 평화의 시작입니다. 준호님과 영숙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시상식에서 발표했다. 가족 대표가 상을 받으며 말했다. 두 분은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가을, 한 유명 화가가 준호와 영숙의 초상화를 그렸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대작이었다. 그림에는 두 사람이 젊은 시절과 노년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두 분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화가가 말했다. 그림은 국립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러 왔다. 한 미술 평론가가 썼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다.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감정을 담은 걸작이다.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한 합창 공연이 열렸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모여 준호와 영숙의 사랑 노래를 불렀다. 천사 같은 목소리로 아이들이 노래했다.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사랑은 시간이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영원히 함께 있어요.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아이들이 부르는 순수한 사랑의 노래가 가슴을 울렸다. 공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도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할래요. 그래, 꼭 그렇게 하렴.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았다. 새해가 밝았다. 이제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이야기가 되었다.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했다. 어느 봄날, 한 100세 노인이 묘소를 찾았다. 그는 준호의 친구였다. 준호야, 영숙씨, 나도 이제 곧 갈 것 같아. 그곳에서 만나자. 그는 묘소에 꽃을 놓고 돌아섰다. 그의 뒤에는 손자, 손녀들이 따랐다. 할아버지, 두 분이 정말 친구셨어요? 그래, 아주 가까운 친구였지. 그리고 내 인생의 스승이기도 했어. 어떤 걸 배우셨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단다. 표현하는 법을.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노인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언에 따라 준호와 영숙의 묘소 근처에 묻혔다. 이제 세 사람은 하늘에서 다시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을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준호와 영숙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묘소의 사랑의 나무는 이제 큰 나무가 되었다. 매년 봄이면 하트 모양의 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나무는 사랑의 증인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한 과학자가 나무를 연구하러 왔다. 이상해요. 이 나무의 종은 원래 이런 모양의 꽃을 피우지 않는데, 그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도 이건 과학을 넘어선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과학자도 결국 사랑의 신비 앞에 겸손해졌다. 가을. 한 음악가가 사랑의 나무발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준호와 영숙을 위한 헌정 공연이었다. 바이올린 선율이 나무 사이로 흘렀다. 사람들은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음악이 끝나자 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졌다. 계절이 아닌데도 꽃잎이 흩날렸다. 아, 두 분이 박수를 보내시나 봐요.
한 아이가 신나게 말했다. 모두가 미소 지었다. 정말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한 노부부가 묘소를 찾았다. 여보, 우리도 이제 72살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 준호 씨와 영숙 씨가 첫 키스를 한 나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젊을 때부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으니까. 그래도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해볼까?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묘소 앞에서 키스했다. 72년의 삶, 50년의 결혼 생활, 하지만 여전히 설레는 사랑이었다. 새해가 또 밝았다.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는 이제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었다.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선생님, 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용기를 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구나. 아이들은 깨달음을 얻었다. 봄, 묘소 주변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조성되었다. 준호와 영숙 사랑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에는 전 세계에서 보낸 꽃들이 심어졌다. 각 나라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들이었다. 개장식에서 정원 설계자가 말했다. 이 정원은 사랑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준호님과 영숙님의 사랑처럼 사랑은 하나이면서 무한합니다. 사람들은 정원을 거닐며 사랑을 느꼈다. 꽃들은 각자의 언어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여름, 한 철학자가 준호와 영숙의 사랑 철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 시간의 의미, 영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철학입니다. 책은 학술적인 내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사랑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했다. 한 독자가 서평을 남겼다. 사랑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준호와 영숙, 그들은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가을, 국제연합에서 세계 사랑 선언문을 발표했다. 준호와 영숙의 정신을 담은 선언문이었다. 모든 인간은 사랑할 권리가 있다. 나이, 성별,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선언문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랑이 인권의 하나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겨울, 성탄절이었다. 전 세계 교회와 성당에서 준호와 영숙을 위한 특별 미사가 열렸다. 하느님, 준호와 영숙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가 기도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안 후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했다. 준호와 영숙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사랑을 표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뜻하는 말이었다. 봄, 한 젊은 부부가 사랑의 나무 아래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곳에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준호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 신부가 말했다. 간소한 결혼식이었지만 의미가 깊었다. 나무가 증인이 되어 주었다. 이 나무처럼
우리의 사랑도 계속 자라기를 약속합니다. 신랑이 서약했다. 바람이 불자 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졌다. 축복의 꽃 피었다. 여름, 준호와 영숙 장학재단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랑 편지 쓰기 캠페인이었다. 디지털 시대의 손편지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준호님이 영숙님께 쓴 편지처럼. 재단 이사장이 발표했다. 캠페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한 참가자가 소감을 전했다. 키보드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손글씨로 전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가을. 유명한 건축가가 준호와 영숙 사랑 다리를 설계했다.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다리였다. 다리 난간에는 준호가 영숙에게 쓴 편지의 구절들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연인들은 다리를 건너며 구절들을 읽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같은 말을 했다. 다리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연인들이 찾아왔다. 겨울, 한 과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다. 사랑의 나무를 연구한 결과 이 나무의 DNA에 특별한 변이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의 에너지가 유전자를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감정이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였다. 준호와 영숙의 사랑이 자연까지 변화시켰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의 힘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순간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는 이제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준 특별한 사랑이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누구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어느 봄날, 한 소녀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짜 사랑은 말이야. 72살에도 첫 키스처럼 설레는 거란다. 준호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처럼.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소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준호와 영숙의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고.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준호와 영숙이 미소 지으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치 사랑의 나무가 매년 꽃을 피우듯이, 마치 사람들이 매일 사랑을 표현하듯이, 72세의 첫 키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영원한 사랑의 시작.